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 제도권 정치인으로 복귀할지에 대한 여부가 관심을 끌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유 이사장의 복귀설이 심심찮게 나오고 있는 가운데 최근 그의 언행이 사실상 복귀를 염두에 둔 포석이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된다.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은 20일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유 이사장이 정치를 할 것이라 본다고 전망했다. 박 의원은 대담에서 유 이사장이 지난 18일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0주기 시민문화제에서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의 정계복귀 요청에 원래 자기 머리는 못 깎는다고 답한 것을 근거로 들어 이같이 주장했다. 유 이사장의 중이 자기 머리는 못 깎는다는 답변은 18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0주기 시민문화제에서 나왔다. 유 이사장이 인용한 속담은 자신의 좋은 일을 스스로 해결하기는 어려운 일이어서 남의 손을 빌려야 이루기 쉽다는 뜻으로 쓰인다. 행사에 함께 참여한 김어준 씨도 현장에서 남이 깎아달라는 거다라고 맞장구 쳤듯이 주변에서 권유하고 여론이 형성되면 대선 출마도 염두한다는 의미 외에는 다른 뜻으로 해석하기 어렵다. 유 이사장은 14일 라디오 인터뷰에선 정치를 하고 말고는 제 마음이라며 나중에 정치를 하게 되면 욕하시라고 말했다. 진행자가 유 이사장은 거짓말은 안 하는 분이라고 하자 유 이사장은 저도 거짓말한다. 왜 안 하겠나. 필요할 때는 한다며 모호한 발언을 했다. 상고초려 떠올리는 유시민의 거절. 유 이사장은 그간 세 차례 정치 복귀를 일축하는 선언을 했다. 지난해 10월 15일 서울 마포 소재 노무현 재단 사무실에서 열린 이사장이 취임식에서 그는 임명직 공직이 되거나 공직선거에 출마하는 일은 제 인생에 다시는 없을 것임을 분명하게 말씀드린다고 한 것이 처음이다. 올해 1월 7일에는 본인의 팟캐스트 방송 고칠레오를 통해 선거에 나가기 싫다고 단언했다. 그는 정치를 다시 시작하면 하루 24시간, 1년 365일 전부 을이 된다. 저만 을이 되는 게 아니라 제 가족도 다 을이 될 수밖에 없다며 이유도 설명했다. 2009년 4월 경남 김해 봉하마을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자택에 찾아가선 노 전 대통령이 본인에게 정치하지 말고 글 쓰고 강연하는 게 낫겠다고 조언했다는 일화도 공개한 바 있다. 지난 4월 23일에는 노무현 대통령 서거 주기 준비 기자간담회에서 직업으로서의 정치는 이미 완전히 떠났다고 말했다. 내년 총선이나 대선에 나설 것이라는 정치권 소문에 대해선 아니라고 여러 차례 말했는데도 안 믿어주면 말로는 방법이 없다고 했다. 불과 한 달 뒤인 노 전 대통령 서거 10주기 시민문화제에서는 농담이 섞였다고는 하지만 그간의 불출마 뉘앙스와 정반대의 반응을 한 것이다. 기성정치인 출신의 말이라는 측면에서 그간 정치권 복귀를 일축하는 발언을 해온 이유가 여론의 반응을 보는 한편 지지층 결집을 노리기 위한 의도적 행위로 풀이될 수 있다. 조순, 고건, 문국현, 반기문 등 불출마와 대조. 노무현 재단이 운영하고 유 이사장이 사회자로 있는 팟캐스트 유시민의 알릴레오는 21일 현재 구독자 수가 80만 명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성장했다. 노무현 재단도 현재 5만 5천여 명의 시민 후원자를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 20회가량 제작된 유시민의 알릴레오는 그간 다양한 정치 현안과 진보 정치의 외연을 확장하는 기능을 하면서 정치 방송의 하나로 자리매김했다. 최근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의 유튜브 채널 홍카콜라TV와 합동방송을 하기로 한 것에서도 진보와 보수의 대선 후보급 유튜버의 만남이라는 구도가 추진 근거가 됐다는 데에 이론을 제기하기 어렵다. 유 이사장은 관계를 떠나 아우터서클, 정치권 밖로 나갔지만 족을 항상 정치에 맞추고 있는 셈이다. 그가 말한 시민, 일반인, 작가로서의 삶은 정치화. 완전히 절연한 상태여야 하는데 그의 언과 행이 불일치하는 것이다. 유 이사장의 정계 은퇴 선언 후 행보는 과거 조순 전 서울시장, 고건 전 국무총리, 문국현 전 창조한국당 대표,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그것과 비교해보면 차이를 분명히 알 수 있다. 유 이사장은 작가로서의 삶도 강조해왔다. 지난해 10월 15일 노무현 재단 이사장에 취임하면서 앞으로도 글 쓰는 사람으로 살아가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 후 집필한 저서는 없다. 노무현 재단 이사장에 취임하기 4개월 전에 출간한 역사의 역사가 마지막 저서다. 노무현 재단 이사장 취임 후에는 알릴레오 방송과 TV 강연 등에 출연해 정치평론가 역할을 자처했다. 저는 제가 아주 존경하는 아주 믿음직한 문재인이를
친구로 둔 것을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나는 대통령감이 됩니다. 나는 문재인을 친구로 두고 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2년 대선 유세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친구로 소개할 정도로 두 사람은 서로에게 가장 친한 친구이자 정치적 동지였지만 성격은 정반대다. 큰 틀에서 원칙주의자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노 전 대통령은 외강내유, 문 대통령은 외유내강으로 스타일이 전혀 다르다. 두 대통령을 모두 보좌했던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은 18일 열린 노 전 대통령 서거 10주기 시민문화제에서 노 대통령은 겉으로 굉장히 강하지만 속으로는 여리고 섬세한 분인 반면 문 대통령은 겉으로는 여린 것 같은데 속은 훨씬 더 불이 있고 강하고 단단한 분이라고 말했다. 노 전 대통령은 불의를 보면 참지 못했다. 2002년 대선 당시 이인재 후보 측이 노 전 대통령 장인어른의 좌익 경력을 문제 3자 조강지처를 벌여야 했느냐며 역으로 강공을 펼쳐 비난 대신 대중적 호응을 끌어냈다. 대통령이 된 후에도 직설 화법을 계속 사용해 종종 구설수에 올랐다. 아파트 분양 원가 공개 논란 때는 당시 야당이 아니라 여당의 대표였던 김근태 열린우리당 당의장에게 계급장 떼고 붙어보자며 충돌하는 일도 불사했다. 반면 문재인 대통령은 할 말을 꾹 참고 필요한 말만 하되 고집을 꺾지 않는 스타일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18일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독재자의 후예가 아니라면 5.18을 다르게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지도부에 계속된 거친 비난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을 직접 가리켜 지적하지 않았다. 대신 간결하게 5.18에 대한 시각을 근거로 한 프레임만 제시했다. 5.18을 둘러싸고 여야가 나뉘어 파열음을 내는 가운데 대통령이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할 수도 있었지만 그러지 않은 것. 민주당의 한중진 의원은 문 대통령은 문제가 생겼을 때 잘 참으면서도 개념적으로 잘 접근하는 스타일이라며 이날 발언을 평가했다. 민주당의 다른 의원은 노 대통령 본인이 나서서 일을 벌이는 경우가 많았는데 문 대통령은 그를 대신해 동료들을 뒷바라지하면서 역자리를 지켜왔을 정도로 인내심이 대단하다며 둘의 상반된 성향을 설명했다. 두 대통령 모두 참모들과의 토론을 즐기지만 결론을 내는 방식에선 차이가 있다. 노 전 대통령이 뚜렷한 자신의 주장을 가지고 참모들과 토론을 벌여 서로가 납득할 수 있는 공통 답안을 찾았던 반면 문 대통령은 참모진의 의견이 낮다고 판단하면 이를 존중하되 그렇지 않을 경우 자기 생각대로 밀고 나가는 편으로 알려졌다. 두 대통령이 당선에 기여했던 한 여권 인사는 문 대통령은 설득이 안 되면 자기 생각대로 추진하되 설득이 되면 생각을 바꾼다며 반대로 노 전 대통령은 결론이 날 때까지 토론을 해 결정하는 스타일이라고 말했다. 노무현 재단 유시민 이사장도 노 전 대통령은 굉장히 괜찮은 토론자였다며 어떤 책을 읽거나 이슈를 같이 공부해서 대화를 나누다 보면 상대방에게 매우 다양한 형태의 지적 자극을 주는 분이셨다고 회상했다. 의사결정 방식은 사뭇 다른 두 사람이지만 실용성을 우선한다는 점은 닮았다. 노 전 대통령의 경우 한미 자유무역협정, FTA, 체결과 이라크 파병은 진보 정권 지도자로서는 내리기 쉽지 않은 결단이었어도 대미 관계에서의 실익이 더 크다는 판단 아래 지지층과 여론의 반대를 무릅쓰고 관철시켰다. 두 대통령의 선거운동을 도왔던 한 여당 의원은 국가가 처한 현실이 한미동맹 관계를 유지, 강화하지 않고선 안 된다는 걸 직시하셨다며 내부 지지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미 FTA나 파병을 선택했을 정도로 성견지명이 있으셨던 것이다라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의 예비타 당선 조사 면제 조치도 노 전 대통령이 FTA 체결과 유사한 성격을 띈다. 24조 원 규모의 16개 시도 23개 대형 공공사업의 경제성을 따지는 절차로 지지층의 반발이 만만치 않음에도 추진했다.